안녕하세요. 대구부동산 스타드입니다. 1월 20일 1일 브리핑 해보겠습니다. 외지인이 들어와 대구 집을 구매하려고 한다? 이거 체크해 볼게요. 전세보다 월세가 이득. 제발 비싼 전세 고민해주세요. 요 비싼 전세 제발 고민해주세요. 수성구 1일 매매 거래 건수 0. 조금 충격적인가요? 작년에도 매매 건수 1일 매매 건수 0건인 날 하루 있었거든요. 제가 다 체크는 못 해봤지만 하반기는 거의 체크해봤는데 매매 건수 0인 날이 하루 있었어요. 근데 1월 달에 벌써 한번 출연했어요. 이 현상 자주 목격하게 될 거예요. 자,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 제가 광역시 것, 서울과 광역시 다 가지고 와봤습니다. 서울 매매 거래 대구의 인구 1000만으로 비교했을 때 4분의 1밖에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서울 심각해요. 대구보다 심각해요. 인천 갑자기 거래량이 평상시에 대구는 작년에 2분의 1 토막 난 거래가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인천은 3분의 1 토막 난, 4분의 1 토막 나는 거래도 출현하고 있어요. 인천 상황 안 좋아요. 부산 그나마 조금 낫습니다. 광주 조금 양호하고 울산 양호하고 대전 거래량 갑자기 3분의 1 토막 나는 현상 나타났어요. 똑같이 여러 지역이 같이 떨어진다면 과연 그 사람들이 대구로 올까요? 오히려 가격 탄력성이 더 좋았던 뭐 대전이라든지 인천이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오히려 이런 것을 공략하지 대구를 공략하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광역시 자료 다른 광역시 자료도 매번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계속 올려드릴 건데요. 여러분들도 다른 시도 잘 안 보시잖아요. 제가 1일 실거래 이거 자료 취합해서 영상 1일 브리핑 해드리면은 2,000분 이상이 시청하십니다. 근데 다른 광역시 시청 한 200건에서 300건. 많으면 부산 지역은 한 500건 정도 봐주세요. 많은 분들이 봐주십니다. 이렇게 다른 광역시 살펴볼 여력도 없어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게 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거다 그러면 또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조정지역 풀릴 거야.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6월 달에 주정심이 열려봐요. 그때 되면은 아마 이 실거래 지수들이 거의 다 하락일 거예요. 거의 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풀어줘야 돼요. 규제 지역을 다 해제해줘야 돼요. 그거 누가 섣불리 기대 심리 이렇게 계속 품어줍니다. 괜찮아질 거야, 괜찮아질 거야. 언젠간 집값 오를 거야. 근데 뭐 일시적 1가구 2주택이라든지 이 정리하고 이 세금 차익 부분을 챙겨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 말에 너무 현혹돼가지고 계속 기다리면 시간이 길어지면 매매 거래량은 더 떨어질 것이다. 거래는 더 힘들어질 것이다.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게 다 같이 전국적인 하락인데 규제 다 푼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전세. 제가 비싼 전세 제발 이게 비싼 전세 들어가지 마세요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전세 특집을 해가지고 제가 한 20편 가까이 찍어지 싶어요. 전세 특집을. 이거 이제 뉴스에 나오잖아요. 전세가 오히려 월세보다 더 비싸다. 그렇다고 전세가 월세화 되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임대인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보증금 당장 집 임차인이 나가게 되면 당장에 보증금도 돌려줄 돈이 없어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세 월세화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전세 보증금이 얼마 정도냐면 800조입니다. 800조. 뭐 개인 사금융이라고 부를 정도로 이 800조의 돈을 임대인이 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쥐고 있는 돈을 뭐 예금이나 해놨으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거 또 다시 투자로 다 활용했잖아요. 그래서 이 800조를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이에요. 대구에 전세가 월세화가 된다. 그럼 대구는 저는 항상 전국 기준으로 20분의 1 정도 기준으로 봅니다. 그러면 20분의 1이면 얼마인가요? 40조. 40조나 되는 돈을 집주인이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전세와 월세화가 가능합니다. 쉽지 않은 현상이에요. 월세가 조금 일부 늘어나요. 전세가 조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쉽지 않습니다. 자, 대출금리, 코픽스 금리 제가 12월 자료가 1월 17일 날 발표가 되었는데 이게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게 또 반영되기 시작하면은 앞전에 봤던 이 전세 이자가 더 올라가는 겁니다. 살면 살수록 월세는 고정되어 있는데 이 전세 이자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부담이 가중됩니다. 2년 아니고 4년 계약 많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더 가중됩니다. 계속 살면 살수록 더 쪼달리게 됩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보시겠습니다. 아까 수성구 거래량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나마 잠깐 늘어났어요. 36건. 자, 36건 중에서 신고가는 3건 있었습니다. 3건. 12월 거래 922건. 지금 이제 신고 날수 며칠 안 남았죠.
그러면 과연 이게 1000건은 살짝 넘어갈 것 같긴 한데 많지는 않습니다. 자, 가격 상단 부분부터 보는데 많이 떨어진 것만 몇 개 짚어볼게요. 수목원 제1풍경채 39평형 7억에 거래되는 것이 5억 5천. 이야, 7억에 거래되는 것이 5억 5천. 이거 엄청난 손해 아니야? 야, 이거 정말 손해 많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요거 분양가 얼마 정도였나요? 4억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었나요? 4억이었다? 내가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분양가 이상의 1억 5천을 고스란히 챙긴다? 이거 내한테 이득이 될 수 있죠. 근데 일시적 1가구 2주택 기간이 지나가 버렸어요. 지나가 버렸으면 이게 만약 차익이 3억이다. 이거 어느 게 더 실익이 큰가요? 이거 세금 다 내고 나면 1.5억 안 될 거예요. 맞죠? 만약 2주택, 3주택자라면 너무 심한 거고 2주택 경우만 들어도 1.5억 안 될 거예요. 이 사람 아직도 이득 보고 파는 걸 수 있습니다. 손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거 7억에 샀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옆집에 누가 5억 5천에 팔고 갔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속이 뒤집어져요. 또 하락폭 큰 거 하나만 더 짚어볼게요. 요 수목원 제1풍경채. 요거 2018년도 입주했나 봅니다. 그러면은 한 2년 살고 양도세 비과세 조건 또 뭐 갖춰지고 여러 조건들이 갖춰지는 상황이면 훨씬 이득일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페이지 평리 푸르지오 1억 하락. 그리고 다른 것도 다 짚어볼 거예요. 오늘 몇 페이지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다 짚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시면 알겠지만 뭐 2억 7천만 원에서 2,600만 원 10% 떨어지는 거지만 이건 뭐 별로 표시도 안 나죠. 자, 신고가 나왔습니다. 칠성동 금류 5,500만 원. 이거 뭐 40% 상승인가요? 어마무시한 상승이죠. 월성주공 한 10% 정도 상승. 야, 똑같이 1억 6천에 거래되던 물건. 어떤 거 1억 6천에 거래되던 게 2천만 원 떨어졌는데 저긴 1,000만 원 올랐다. 뭐 사시는 분 자유니까. 네. 이거 뭐 또 신고가 몇 건 안 되는 신고가 중에 하나 50만 원 올랐는 거래도 있네요. 자, 건당 거래 대금이 조금씩 떨어지고 있어요. 요 갈색 점이 전년도에 빨간 점을 위에 있었는데 하루 이틀 사이에 요게 밑으로 내려왔어요. 건당 거래 대금 2억 7천만 원 조금 하회합니다. 가격대별 거래량 지나갈게요. 6억 이상 거래량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 줄어들어요. 6억 이상 거래 비율 줄어드는 거 숫자 눈으로 확인되시죠? 거의 고가 거래 안 되고 있다. 아파트 구군별 거래량 현재 938건, 12월 거래량 938건, 1월 거래량 162건. 이거 너무 작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너무 적어요. 요것도 12월 거래도 초반에 신고 굉장히 빨랐어요. 야, 이 상태로 가면은 11월 거래량을 뛰어넘겠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갈수록 거래가 팍팍팍 줄어드는 게 눈에 보일 정도입니다. 분양권 거래량 4건 신고되었고 그중에 신고가는 0건이었습니다. 여기 4건 중에서 힐스테이트 대구역 누군가 태평로가 어떠냐고 계속 물어보시는데 지금 뭐 추세가 이렇습니다. 고점 대비 1억 7천만 원 떨어졌다. 누군가는 7억 7천만 원에 샀다는 말이잖아요. 뭐 층수는 뭐 층수가 더 좋고 안 좋고를 떠나가지고 옆집 가격이 턱 떨어지는 게 보이는데 마음 편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암동 동구 지역도 누군가 많이 뛰었었는데 가격이 많이 분양권 가격이 많이 조정받고 있어요. 누구는 1억 7천. 야, 이거 집 아니면은 저 돈 못 번다고 막 1억 2억 번다는 거 이 일반 가게에서 1,000만 원 2천만 원 1년에 저축하는 것도 보통 일반적인 가게에서는 힘들잖아요. 예, 먹고 살다 보면 힘들어요. 집 아니면은 이 부의 계층 사다리 올라갈 길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근데 이제는 집으로 인해서 다시 자기가 추락하는 현상을 겪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됩니다. 전세 거래량 45건 신고되었고 신고가는 5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신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전세 거래량 주는 거 보이시죠? 월세가 일부 늘어납니다. 나중에 보면은 상단 거래 캐슬 골드파크 3단지 5억에 거래됐던 것이 6억 5천까지 올라갔다. 6억에 만약에 6억 중에서 내 돈이 3억이었다. 요거 또 계산해 볼게요. 3억이었다. 지금 금리 4%로 빌렸다. 1년 후에 5%가 된다. 2년 후에 6%가 된다. 3년 후에 7%가 된다. 이게 최악의 과정이라고,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면 첫 번째 해에 살 때는 1,200만 원 부담하면 됐어요. 두 번째 해에 살 때 되니까 1,5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연간. 세 번째 해가 되니까 1,800만 원이 들어요. 네 번째 해가 되니까 2,100만 원이 들어요. 이거 처음에 1,200만 원이라고 생각하고 저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고 살아요. 딱 생활 빠듯하게 계획을 짜가지고. 근데 3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요거 만약에 월세 한 1,500만 원? 월세 연간 1,500만 원에 들어갔어요. 둘째 해가 돼도 1,500만 원이에요. 셋째 해가 돼도 1,500만 원이에요. 물론 5% 인상해봐야 그 폭은 별로 안 크니까 1,500만 원이라 할게요. 넷째 해가 돼도 1,500만 원이에요. 이 월세가 훨씬 이득인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럼 보증금도 줄어들게 되고, 만약 보증금 푼만큼 혹시 또 예금, 내가 가지고 있던 원래 기본 자금 3억에서 뭐 보증금 한 3천만 원 걸고 3억을 예금해놨다고 치면은 요즘 금리 2%, 한 2점 중반, 뭐 저축은행 같은 데는 뭐 3% 주는 데도 있잖아요. 그렇게 치면은 이 월세가 훨씬 쌉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전세를 비싸게 들어가면 좀 곤란해질 수 있다. 그 부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도 신고가 있습니다. 하락거래가 더 많은데 이 하락거래 갱신이 되었건 어찌 되었건 큰 문제입니다. 세 번째 페이지까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평균 전세 가격 2억 8,700만 원. 아까 매매 가격이 2억 7천만 원 하회하는 수준이었죠. 이거 아직도 많이 높게 형성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게 머릿속으로 계산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3억 미만 거래 비중이 살짝 올라가긴 합니다. 전세. 생각보다 부담스러운 금액들이거든요. 4억 이상 거래 비중 줄어드는 게 보이시죠? 좀 생각 좀 하면은 비싼 전세 함부로 섣불리 들어가면 안 되겠구나 판단될 거예요. 월세 거래량 26건. 월세 거래가 전세보다 약간 더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월세 거래 살짝 늘어나고 전세 거래 살짝 줄어들고 이 두 가지 표 같이 표가 너무 제가 한 번에 보여드리려고 해서 너무 납작해져 가지고 잘 안 보일 건데 어쨌든 전세 거래가 조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요 합산에 있는 거래를 보면은 이 둘 다 같이 줄어들고 있어요. 임대 거래량, 전체적인 임대 거래량 보세요. 11월 거래량도 좀 줄어들었죠. 12월 거래도 줄어들었죠. 전체적인 임대 거래가 줄어든다. 전세가 없어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월세가 늘어나서 줄어드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거래량도 줄어들고 있다. 요거 임대 거래량 전체적으로 보시는데요. 2021년 저 후반부로 갈수록 이렇게 좀 줄어들어요. 좀 많이 줄어드는 현상들이 있어요. 전년과 비교해 봤을 때도 좀 줄어드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늘어날 때도 있었고 줄어들 때가 훨씬 더 많다. 이 이동 자체가 많지 않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자, 큰 폭 없이 변화 없이 요 축안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오늘 내일 되면 아마 또 늘어날 거예요. 월세 물량도 조금 이렇게 꼭 보시고 전체적인 임대 물량도 이 기울기가 예전보다 작년보다 더 가팔라요. 요 기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보면 추세선들을 몇 개 그어보면은 기울기가 제일 가팔라졌어요. 하반기 입주 아파트 전세 매물 제가 월배 삼정을 계속 짚어드리는 이유는 요게 나름 대단지고 그리고 학군지고 인기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자주 다뤄드리는데 313건 현재 오늘 날짜로 313건 아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크게 빨리 빠지질 않네요. 이제 한 열흘 정도 더 있으면은 입주 시작했는지 2달이 지나잖아요. 입주 기간 2달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입니다. 네. 수성 골드 클래스 294건으로 조금 줄어들었어요. 300건 넘어갔었는데 여기는 뭐 기본 전세가가 한 4억 정도, 3억 7천, 4억 이렇게 잡히는 것 같은데 요거 실제 거래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도 나중에 수성구를 다룰 때 특별히 따로 떼서 한번 다뤄볼게요. 그리고 안신 삼정 그린코어도 156건 남아있는데 얘도 많이 안 줄어들었어요. 나머지들은 이렇게 팍 꺾이는 거 보이시죠? 예, 잘 보이시라고 이렇게 팍팍 꺾어서 며칠 간격을 좀 비워두고 자료를 조사해서 나타냈는데 얘들이 좀 문제가 있어요. 2022년 상반기 입주 아파트 제가 지난 조사는 1월 13일에 했고 1월 20일에 조사했어요. 1월 13일, 1월 20일
요 며칠 사이에 팍팍 뛰더라는 겁니다. 실질 자료는 조사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올라갔을 거예요. 꼬불꼬불 하면서 올라갔을 건데 제가 이 격차를 한번 느껴보시라고 이렇게 표시해 놨어요. 상반기 입주 아파트들도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데 아직 이거는 시작도 아니다. 왜냐? 남산자이 하늘채 307. 남산자이 하늘채가 몇 세대냐 하면은 몇 세대인가요? 1368세대. 아까 월배 3정이랑 비슷하죠. 얘도 전세 물량 제가 봤을 때 얘도 투자 수요가 상대적으로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얘는 정말 월배 3정이 한 370건, 380건까지 올라갔었나요? 매물 한창 많을 때. 얘도 그 이상 나올 것 같다. 얘도 매물 제가 봤을 때 400건 이상 나올 걸로 예측이 됩니다. 투기 수요 심했던데 아까 수성 골드클래스 같은 데는 거의 전체 물량의 절반 가까이가 그거 전세 물량으로 나왔었죠. 만만치 않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합니다.